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수다배가 빠르게 돌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어떤 포트폴리오로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협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WM센터 부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내줬기 때문에 오늘도 하락을 이어가면 투자자분들의 불안감이 컸었을 것 같아요. 4,000선 회복은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거셉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지수 조정이 큰 폭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많았어요, 네. 다행스럽게도 오늘 4,000선 대를 좀 회복하고 있지만은 외국인의 수급은 좀 매도가 아직까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은 좀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아직 월초물 관련해서 한 달 정도 만기가 좀 남아있기 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로는 4,050포인트를 기준으로 상하 변동성 160포인트를 가져가는 장세가 연출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하단 지지선은 3,890포인트, 상단은 4,210포인트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상승이 이어질 기본 조건은 일단 중심선인 4,050포인트대를 회복한 이후에 안착을 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지수대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시장의 약세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을 좀 주의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집중하고 계시는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를 집중으로 가지고 오셨네요. 지주사를 가지고 오신 이유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집중 섹터 지주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우량 계열사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지분법 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와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서 지주사 같은 경우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이 새롭게 좀 재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주 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지만은 현재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보면 반도체, 전력기기, 조선, 방산 이런 우량한 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에 대한 가치가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나 지금 CJ나 그다음에 HD 현대 등 좀 우량 계열사에 대한 지분법 이익을 통해서 배당 확대 정책이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주사들에 대한 자사주 소각이 순차적으로 좀 이어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좀 전반적인 조정 가운데도 지주사는 견조한 주가 흐름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조정이 나타나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피에는 일부 테마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테마주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책에 대한 모멘텀 속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탈모 관련주가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테마주는 테마주로만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지수가 한 4% 이상 조정이 좀 나타났고요. 시장의 주도 섹터가 약세 흐름 보일 때 항상 정책 관련 기대감으로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탈모나 전반적인 관련해서 이게 치료제냐 아니면 미용 목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관련주가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 좀 급등세가 좀 이틀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대한 조금 주가 상승이 좀 빠르게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4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주가도 한 5,000원 미만에 있는 가격대에 주가 흐름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테마성으로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하고 추후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연속성보다는 아무래도 변동이 크기 때문에 테마주는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센터장님께서 탑픽으로 가지고 오신 종목에 대한 리뷰해 볼 텐데요. 삼성전기입니다. 사실 삼성전기가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나가기 때문에 매수 기회를 안 준다 이런 목소리도 많았는데 조정을 지금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까? 한번 끊어갈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연속 강한 상승한
흐름이 나타난 네. 이후에 이번 주에 좀 조정폭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11월 26일 날 그때 편입가가 24만 7,500원이었고요. 오늘은 현재 보합 정도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25만 3,5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일단 신고가 때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이 가격 중심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가 상승 흐름이 좀 이어져야지 삼성전기도 동반적인 대형 IT 종목들이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25만 3,500원 지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 가격 중심으로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지지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삼성전기 25만 3,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재매수 전략을 활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비중도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바로 만나보시죠. 여전히 반도체는 당연히 비중 가져가시고 계시고 지금 5섹터를 각각 20% 비중 태우고 계십니다. 반도체, 전력기기, 조선기자재, 방산 그리고 지주사가 신규로 편입이 됐는데 전력기기랑 반도체는 좀 흐름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모멘텀도 비슷하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상반기와 좀 다르게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제 반도체 업종과 전력기기 같은 업종이 좀 커플링 되면서 좀 주가 변동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IT 관련해서 거품론이 좀 대두되면서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은 오늘 다행스럽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반등세를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범용 메모리 관련해서 가격 강세로 인해서 사실 지난주 발표된 수출 데이터도 긍정적이었고요. D램 쪽에 대한 부분은 작년 동월 대비했을 때 53%, 낸드 쪽도 한 50% 이상 성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말에 맞이하면서 이제 세트 업체에 대한 재고 조정 등 전반적인 약간 비수기 시즌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익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지 않나는 우려들이 좀 나타나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AI 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단기로 볼 산업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러한 거품론 항상 주가가 강하게 상승 나올 때 대두되는 이러한 뉴스에 따라서 주가 조정이 나오면 매수 기회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력기기 업종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AI 투자가 전제되려고 하면은 이제 전력기기에 대한 교체 수요 이런 전반적인 투자가 좀 같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업종 같은 경우는 풍부한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북미 쪽에 대한 초고압 변압기나 전력 차단기 등 전반적인 주요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강화되면서 이익 성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과 전력기기 업종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와 전력기기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내 포트 안에 한 종목씩은 넣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지주사를 강조해 주셨으니까 지주사 안에서도 워낙에 종목들이 많잖아요. 센터장님.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지주 회사 중에서 CJ 좀 말씀을 CJ 요? 드리겠습니다. 일단 CJ의 핵심 자회사가 CJ 올리브영이 있고요. 네. 일단 내년 5월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1호점을 좀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CJ 올리브영에 대한 실적을 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온라인 시장 쪽에 대한 매출 성장, 그다음에 오프라인까지 진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이나 K-뷰티에 대한 좀 브랜드 입지를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같은 경우는 CJ CGV나 CJ 프레시웨이 등 전반적인 소비 관련 이러한 섹터의 자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실질 임금 인상이나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된다면 계열사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이 되고 이에 따라서 순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CJ에 대한 주가가 좀 재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CJ 하면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올리브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한국을 많이 찾으면서 필수 코스로 올리브영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주사인 CJ의 모멘텀을 살펴보자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또 지주사인 SK를 오늘 가지고 오셨네요. 예, 맞습니다. 네. 지주회사 중에 SK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아까 유세도 나타났지만은 SK 그룹의 전반적인 사업 구조 개편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SK 하이닉스의 대주주인 SK 스퀘어에 대한 이익 성장세가 이제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SK 같은 경우는 내년도 최종
최저 배당이 5,000원 이상, 그다음에 자사주를 매년 1에서 2% 정도 소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들이 정책과 맞물리면서 상승 동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단기 공략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자회사 그리고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부각이 된다. 지주사 안에서 CJ랑 SK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리뷰해 보도록 하죠. 한민접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WM센터 부센터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